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자,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는 유난히 이 대통령과의 밀착 스킨십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먼저 어제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네. 원시! 들어! 원시! 정신 차려! 네, 어제 모습을 저희가 요약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이 청구되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김재현 최고께서는 어제 모습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행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시정연설은 상당히 경청해야 되고 또 경청할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지금 벌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의 직전 원내대표이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금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로 가려는 시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설을 듣고 한가하게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포부를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결국은 지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그 진심을 좀 제대로 알고 앞으로 내란몰이 수사를 중단할 것인지 또는 차제 내친김에 국민의힘 해산을 하고 일당 독재로 갈 것인지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게 내밀고 있는 그 혐의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와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장애가 생길 지경입니다.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원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장이 기각되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당시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김재섭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죠.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107명 전원도 이건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밝히긴 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도대체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SNS로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계엄 표결을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그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표결하기 전에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지난번 벌어졌던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갑자기 했는데 사전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네. 그래서 의원들도 전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귀동냥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어떤 표결을 하기 전에 할 때는 오로지 본인의 양심과 국민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서로 만났을 것이고 네. 또 지금 그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도대체 의원이 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러서 네. 가는 바람에 내가 표결에 참여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를 잘 특검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이게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네. 얘기가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를 그렇게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이것은 이 특검이 정치권, 어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사법적인 이게 기본적인 조항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한.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혜 의원님. 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도 이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그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상황이고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 차원의 그런 얘기들이었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난 총선 때인가요? 그때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 네. 숨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좀 출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계엄 해제에 불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몇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꾸 장소를 이제 국회냐 당사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텔레그램 방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의원들이 계속 물어요. 당사로 가야 합니다. 국회로 가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위기 상황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위기 상황에 중요한 결정을 판단해서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 대표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를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때 12.3 계엄이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은 막 담을 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행여나 계엄을 혹시나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충분하게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우선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 특검 이야기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엄 선포되고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수사를 지금 엄청 오래 했어요. 네. 지금 모든 증거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심난다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의심난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심이 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명제가 있어요. 네. 이것은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입증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해야 될 필요, 구속해야 될 필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봐도 도대체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여러 번 바꿔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장애를 일으켰다. 이것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장애를 일으켰다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로지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 사법적으로 옥죄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